자, 오늘은 개장 신고 한 번에 끝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장 신고가 어떤 분들은 상당히 복잡하다 하시고 어떤 분은 한 번, 두 번 다시 갔다라고도 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걸음에 끝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개장 신고서라는 것은 이러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상단의 부분들을 기록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 하단에 개장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개장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받은 이 등록번호가 그 개장 신고 화장장 예약에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개장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서 그 새로운 그 개장 장소로 모시려면은 이 절차가 첫 번째로 완수가 되어야 합니다. 과거에는 먼저 화장장 예약을 하고 개장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절차를 진행해도 됐는데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행정 절차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. 먼저 정부 24 그 사이트에 보시면 개장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기존 분묘의 사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이것만 진행하면 될까요? 10중 8구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5가지의 그 짚어야 할 그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제일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은 개장 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일단은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 개장 신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2가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. 신고서냐 허가 신청서냐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묘를 새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고서에 체크를 하시고요. 사망자란을 보시면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모셔진 산소의 주소입니다. 그리고 개장 장소는 그 산소를 파묘해서 새로 이사가는 그 묘지의 주소입니다. 또는 봉안당이 되겠죠. 대부분이 이제 그 봉안당이나 뭐 그 자연장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개장 방법은 화장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이틀 뒤에 대부분이 이제 개장 신고가 처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틀이라는 것은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업무의 이틀입니다.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걸 신고를 하면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 오후나 아니면은 그때 끝나서 제가 화요일부터 이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화요일이 되어야 이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개장 신고를 너무 촉박하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가까운 그 지역에 개장 신고를 하러 가시면 뭐 다시 또 가는데 무리가 없지만 월차를 내서 하루를 비워서 가신다라고 하면 한번 이게 뒤틀리면 또 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산소가 모셔진 행정복지센터의 개장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하세요. 그게 첫 번째 절차이고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쉽게 풀립니다. 자, 그래서 통화를 하신 다음에 담당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상담에서 요청한 서류를 메모를 하시고요.
추가적으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개장 신고서에 필요한 준비 서류가 기존 분묘의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은 기존 분묘의 사진이 원거리와 근거리 이렇게 2가지를 요청을 하고요. 또 그 묘의 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꼭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2번째는 고인과 신고자의 관계입니다. 신고자가 가족이 직접 가서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신고자와 고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이 처리 절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. 이게 기본 민원의 어떤 행정을 좀 돕고자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공무원이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거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그만큼 처리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점 제가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3번째는 통화를 하시면서 담당자가 산소를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. 만일 담당자 직접 가신다고 하면 그 담당자가 없는 날에 가시면 다시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산소를 확인하러 가시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4번째는 찍어온 사진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력해 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. 만일 그거를 출력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또 내가 출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대리에서 가봤을 때 다 해주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주 초창기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어서 제가 직접 휴대용 프린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출력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도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5번째는 처리 기간이 원칙적으로 이틀인데 이게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어떤 행정복지센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해주셔서 당일날 오전에 접수하면 오후에 된다든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셔야 제가 일정을 짜고 이 개장 신고 증명서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만일 원칙적으로 이틀입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 갔습니다. 등기 우편을 하나 준비해서 처리가 되면 이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이제 개장 신고를 하러 가셨을 때 크게 문제 없이 한 번에 일정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한번 오늘 좀 짚어드렸고요. 이렇게 개장 신고가 좀 까다로운 이유는 이 원칙적인 이 지금 서류뿐만이 아니라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각각의 행정복지센터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을 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챙기지 않으시면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제 설명이 개장을 준비하시는 한 가족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.